안녕하세요. 현장 소장이 직접 인터뷰하는 발품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동에 위치한 동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내동의 동아 아파트에 왔습니다. 정문 입구에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부동산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동아 1차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동아 1차 아파트 장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아 1차 아파트는 김해시 내동에 위치해 있는데 평형대가 중대형 평수로서의 34평, 43평, 55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7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내동의 중심 상가에서 가까우면서도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쾌적하고 조용한 아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동간 거리가 넓어서 동과 동 사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넓고 또 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도 좋고 공기도 그러니까 통풍성도 좋고 네. 그게 저희 아파트 장점입니다. 그 관공서도 가깝고 네. 공원도 가깝고 네. 그 중심 상가에서도 가깝고 네, 그 아파트 라인에 따라서 거북공원이 조망이 되는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라인들은 또 선호가 되고 가격도 조금 더 합니다. 로얄동과 로얄층은 각 평형으로 봤을 때 34평, 43평, 55평 중에서 로얄동, 로얄층을 꼽자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로얄동, 로얄층이 객관성이 많이 이렇게 부여가 됐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로얄층, 로얄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원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공원이 보이는 라인을 이제 선호하는데 또 그게 또 다 장점만은 아니고 공원이 보이면은 또 조금 소음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걸 더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조용한 동은 조용한 동을 찾아가시고 아니면은 소음은 또 거기 별로 이제 자체의 문제가 되면은 조망 쪽으로 가시고. 그럼 조망이 좁은 동은 몇 동 있을까요? 그게 동원이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 라인에 따라서 그 조망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보다는 라인에 따라서 소파가 위치한 자리에서 사이드로 보이는 공원이 있고 또 어떤 동에 따라서는 앞쪽에 공원 크기는 작지만은 앞쪽에 있는 그 공원을 조망하는 동도 있는데 앞쪽에 있는 공원 조망하는 동은 303동, 304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공원을 조망하는 동은 301동, 9동, 10동, 2동 이렇게 있습니다. 평형을 떠나서 공원 쪽에 보이는 뷰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로얄동이고 로얄층에 속한다라고 네. 근데 거기 또 소음이 조금 있으니까 또 안동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용한 동은 몇 동 있을까요? 조용한 동은 5동, 6동, 7동, 8동 뭐 이렇게. 이제 공원을 선호하시는 분은 공원 쪽으로, 예.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은 조용한 쪽으로 네. 가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층은 네. 몇 층부터 몇 층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나요? 저희 1층부터 1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층간 소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15층 선호하시는 분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가 내동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가위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 다녀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1층도 선호하시고 해서 제가 특히 뭐 이렇게 영업하기에 애로점 있는 층은 사실은 없어요. 그 층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중적으로는 가운데 층을 보통은 로얄층이라 그러겠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층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얄층은 다 개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로얄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 소장님 마음속에 있는 로얄층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싫어서 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 그 정도까지 4층 정도에서 한 6층까지는 제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직접 그렇게 다니시나요? 네. 지금 사시는 곳은 몇 층이신가요? 저는 지금 7층에 있습니다. 살짝 벗어났죠? 네. 저도 뭐 조금 낮은 층이 들어와서 4층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개의 평형대가 있는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매매가, 네, 전세가, 네. 월세가는 예. 각각 얼마 정도 되고 있죠? 네. 저희 아파트가 건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한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가 남이 수리한 거 사실은 쓰기 싫어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를 다 이렇게 매매할 때 그걸 적응받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 안 된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34평은 성수별로 금액이 틀리긴 한데 중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4평은 역 5천에서 역 7천 사이 이 매매가입니다 지금. 43평은 3억에서 3억 3천 사이, 55평은 3억 8천에서 4억 사이. 전세가는 34평은 2억에서 2억 천, 43평은 2억 2천에서 2억 3천, 55평은 2억 5천 정도. 전세는 뭐 크게 차이가 없네요. 네. 월세도 있나요? 월세는 저희가 이렇게 중개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손님에 맞춰서 저희가 집을 맞춰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5천 있다. 그럼 거기 대비해서 월세를 주인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럼 아무래도 좀 중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제 수리하는데 비용이 네. 조금 이제 얼마나 들지 좀 계산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그럼 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면 이 될까요? 인테리어 비용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 편차라 그러나요, 이거?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이렇게 업자 내부를 들어보면은 건축 표준비가 오르듯이 인테리어 비용도 물가가 상승하면 오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평당에 100만 원 잡으면 된다. 또 지금은 평당에 110만 원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인테리어 비용은 하기 나름이에요. 43평 평형대에 해보니까 어떤 분은 뭐 2천만 원 가지고 수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6천만 원 들어갔다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중대형이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 말씀은 평당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실제 매매가가 인테리어 상태가 별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상태가 뭐 동일하다고 봤을 때 뭐 층별 네.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손님들이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사러 오시면 적당한 가격일까요? 평형대별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층 가격에서 예. 1층하고 비교를 하면 34평은 한 1000에서 제가 이어고 저희가 1000에서 한 1500 정도. 1000에서 1500 네. 43평 경우에는 기준층에서 1층과 네, 차이가 다 마찬가지라고 그 하시면 정도 되고요. 차이. 그리고 동아파트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네. 2년에서 4년 뒤에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서 한 5%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이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네, 오른다라고 네.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 이유는 이유는 향후 2년 정도에는 김해 지역에 대규모 입주 아파트가 없어요. 소규모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소폭은 인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른다라고 네, 이제 네. 하시네요.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동아 1차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나 전세나 이제 월세를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우리 집 소장님한테 방문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인터뷰했던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많은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